2014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피노키오는 진실을 쫓는 사회부 기자들의 삶을 그린 청춘 멜로 드라마입니다. 과거를 지운 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아명,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피노키오인 최이나가 두 라이벌 방송국의 기자가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에는 진실보다는 이슈몰이만을 우선시하는 기자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MSC 기자 송차옥인데요. 차옥은 사고로 실종된 주인공의 아버지를 책임 회피를 위해 몸을 숨긴 쓰레기로 몰아갑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친형과도 생이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드라마 속 상황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고, 그 때문에 유가족인 남편은 의천증 때문에 아내를 자살하게 만든 쓰레기라는 오명을 쓴 채 30년째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혈액형 살인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혈액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대체 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에 묻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1990년 6월 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이는 총 3명, 9살의 김군과 11살의 김양,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30대 이씨, 세 모자였습니다. 공통적이게도 숨진 김군과 김양, 어머니 이씨의 사인이 모두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는데요. 경찰은 처음에는 유력 용의자로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김 씨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90년 6월 2일 새벽 6시, 전날 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김 씨가 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로 인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죠. 김 씨는 물을 먹기 위해 침대에 누운 채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죠. 결국 김 씨는 직접 물을 가져다 마시기 위해 일어나서 거실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바닥 여기저기에 사람의 핏방울이 있었고, 안방 문지방 옆에는 혈흔이 묻은 식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거실로 나온 김 씨. 하지만 거실도 핏자국과 피 묻은 족적들로 온통 엉망이었고, 아내 이 씨는 거실 한복판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과 앞에 등 여러 곳이 흉기에 찔려 있었고, 시체 옆에는 온통 피가 흥건했죠. 김 씨는 강도의 침입을 의심하며 서둘러 아들과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9살 난 아들과 11살 난 딸도 아내 이 씨와 마찬가지로 몸 여러 곳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김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맙니다. 간신히 이웃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수사팀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장이 어지럽고 피해자들 모두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추측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긴 했지만 깊숙이 뒤진 흔적도 없었고, 사라진 물건이나 금품 또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아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가장인 김 씨만 멀쩡했다는 점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팀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내부인에 의한 범행을 조사하고
다른 한쪽은 외부인에 의한 범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외부인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관문도 잠겨 있었고 가스 배관을 통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 씨가 범인일 것이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 중 하나인 식칼이 김 씨가 자고 있었던 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게다가 김 씨와 아내 이 씨가 부부싸움을 한 듯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거실에 TV 안테나가 부러져 있었고 탁상 시계와 머리핀이 바닥에 나뒹굴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새벽 2시 25분 김 씨의 집 쪽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7, 8차례 들렸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씨의 어머니 조 씨는 평소 김 씨와 이 씨가 증권 매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씨가 이혼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아내 이 씨와 다투고 아내를 비롯한 일가족을 살해했을 거라고 추측을 한 것이죠. 김 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4시간, 그 사이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김 씨는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불과 4시간 사이에 벌어진 이 살인사건을 말이죠. 분명 자신이 귀가한 새벽 2시경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온 자신을 맞이해줬고 안방 침대로 인도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애들은 자니 조용히 자란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러던 1990년 6월 20일 경찰의 추측을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체의 부검 결과에서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그 부검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검 결과엔 이러한 소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씨가 자살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내 이 씨의 사체에 타인이 찌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으며 공격을 방어할 때 생기는 방어창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상의 방향이 모두 일정했습니다.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고 반복적으로 찌른 증거라는 거죠. 또한 이 씨의 심장에 있던 자상 중 6군데에서 주저은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저은이란 스스로에게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여러 번 망설임 끝에 실패하면서 남는 상흔으로 자해 시에 주로 발견되는 유형의 자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실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던 핏방울들, 안방 손잡이에 남은 혈흔은 분석 결과 모두 이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흉기에 남아있는 지문과 머리카락, 아이들의 방바닥에 남아 있었던 발자국, 아이들의 손에 발견된 머리카락도 모두 이 씨의 것이었죠. 경찰은 전문가에게 부검 결과를 들은 이후 사건을 동반 자살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 씨가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아이 2명을 차례로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부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씨가 만취 상태로 귀가해 안방에서 잠들자 김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주방으로 가서 식칼과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아들 김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잠들어 있던 김군의 옆구리에 식칼을 반복해서 찔러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잠에서 깬 김군은 온몸으로 방어했지만 이 씨는 이번에는 젓가락으로 무려 9번이나 추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김군의 몸이 축 늘어지자 이 씨는 딸인 김양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딸을 살해할 때는 식칼만을 사용했는데
한 번은 심장을 깊이 찔렀고 두 번은 간을 찔렀습니다. 김양 역시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 딸을 모두 죽인 이 씨는 김양의 방에서 나와 안방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칼로 자기 자신의 가슴을 25번이나 찔렀습니다. 자신을 다 찌른 뒤 안방 문지방 근처에 식칼을 떨어뜨린 이 씨는 그 상태로 거실로 걸어 나와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살한 거라고 결론 짓기엔 아직 이상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씨에게 아무런 자살 징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사건 전날인 1990년 6월 1일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웃 아파트에서 식탁보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보통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변을 정리하고 물건을 처분하려 하는데 이와는 반대 행동을 보인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종결된 당일 남편과 이 씨 가족,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이 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그 누가 봐도 자살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유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당시 이 씨의 행적입니다. 부검 결과대로라면 이 씨는 무려 25번이나 자기 자신을 찔렀고 그중 7번은 심장, 폐, 간을 관통하는 치명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칼은 남편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안방 바닥에서 발견됐고 이 씨의 사체는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스스로 25번 찌른 다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 흉기를 안방 바닥에 떨어뜨리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칼에 25번이나 찔린 상태에서 걸을 수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젓가락이라고 추정되는 얇고 긴 물체가 현장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사망한 세 사람 중 유일하게 9살 김군의 사체에서만 젓가락에 찔린 상처가 9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가 범인이라면 두 개의 흉기를 쓸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식칼과 같이 두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식칼만 발견됐고 젓가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지 아니면 성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은 이 씨가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살해 및 자살 동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찰 사건 수사 보고서에 이상한 문장 하나가 추가됩니다. 남편 김 씨는 30년 전부터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결혼 후 처가 A형인 아들 김군을 출산하자 이는 O형 부부간에 유전학상 나올 수 없다며 처를 의심해 오는 등 불화가 잦았다. 이 내용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이 내용은 남편이 진술한 내용도 아니고 이 씨 측 가족들이 진술한 내용도 아닙니다. 설령 아내 이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남편이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아내의 범행 동기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소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래야만 이 씨가 남편에 대한 증오로 두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남편 김 씨와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추측했습니다. 이것이 언론 때문이라고 말이죠.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을 제쳐두고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혈액형 오판으로 시작된 의처증 때문에 한 가정의 아내가 두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뉴스거리였으니까요. 결국 제2일보, 주간신문을 시작으로 K신문, D일보 등 다른 신문사들도 이 특종을 줄줄이 보도하게 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떠돌게 되자 남편 김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안을 제출했습니다. 혈액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며 제2일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김 씨에 따르면 아들의 혈액형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자신이 아닌 아내 이 씨였습니다. 김 씨는 그 당시 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확률은 적지만 O형 사이에서도 A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해. 그 이후 단 한 번도 혈액형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1학년 1학기 통지표에서 혈액형을 봤다는 내용도, 혈액형 문제로 고민하면서 술을 찾았다는 내용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김 씨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김 씨의 어머니도 그런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직접 얘기했으며 이 씨의 어머니도 김 씨와 이 씨가 증권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했을 뿐 혈액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의 이웃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고요. 혈액형 문제로 인한 김 씨의 의처증이 심각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에 혈액형 오판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제1보는 이러한 김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1990년 7월 7일 혈액형 오판 자살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성 정정 기사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진실인 양 보도되고 있는 동안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7월 4일 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 씨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말이죠. 이 씨의 어머니가 이듬해인 1991년 2월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199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 씨의 어머니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소원을 기각하긴 했지만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들을 명시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할 만한 범행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거실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점, 연약한 부녀자가 7번씩이나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자상을 낼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점,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젓가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렇게 총 4가지의 의문점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서까지 밝힐 정도로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이 혈액형이라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키워드 때문에 그저 하나의 뉴스거리로 소비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혈액형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최근 기사와 사건을 각색해 방영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게시글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혈액형 문제를 들먹이며 아내를 괴롭혔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했다 등 처음 제2일보가 잘못 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정정 기사의 존재조차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근무지까지 찾아가는 등 의처증이 심했다. 남편이 혈액형 검사도 안 해주고 아내를 엄청나게 괴롭혔다 등 출처가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과연 김 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짓밟힐 대로 짓밟힌 한 가정에 대해 언론이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 김 씨가 터뜨린 분통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 사건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건에 수상한 점이 남아있다면, 유가족들의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 수사를 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경찰이 그 의문점을 무마하기 위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실제 범행 동기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엄연한 모욕입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기사거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찰의 실태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 의문점 투성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